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번호 02로 시작이 돼서 2,000번대나 6,000번대로 되는 국번에 전화가 걸려오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으셔서 근데 2,000번대, 6,000번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화를 받으셔서 어제 뭘 들었느냐? 그럼 5시부터 7시까지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커피 쿠폰 증정 행사도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어제 선거 결과를 비롯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양당으로부터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경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 의원님 아무래도 통계 전문가시니까 그죠? 예, 뭐 그렇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겸손까지. 지금 이 부동산 관련 주택 통계 조작 논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요즘 감사에서 표본을 조작하고 가중치를 줄이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예를 들면은 재건축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뭐 줄소송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아니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은 자신들이 했던 소득주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네. 이러한 통계조작의 행태가 우리 국가 신인도 추락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제 확인된 거죠. 예.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분의 일부를 조합원들이 지자체에 내는 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집값 상승률을 적게 적용하면 재건축 수입이 늘어나게 돼서 부담금도 커지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률 낮추기 위해서 부동산원의 이 해당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그거를 민간 통계 조작할 이유가 없는 민간 통계로 확인해 보면은 재건축 부담액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51개 단지 중에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총 1조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되고 한 가구당은 한 8,500만 원 정도 더 내는 것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또 이렇게 유경준 의원과 같은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수도권 뭐 서울의 지역구로 두셨으니까요, 그죠? 예. 좀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보시고서 좀 여러 가지로 걱정 안 되셨어요? 예, 수도권 의원이고 전 지당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선거가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민심이 저희들을 조금은 떠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전부터 어떤 고민을 주로 하셨습니까? 수도권 선거에서는 주로 이게 선거를 좌우하는 게 중도층과 무당층인데, 예, 저희가 중도층과 무당층을 좀 포용하는 일을 좀 덜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경제정책이나 민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민생에 최우선을 둔 정책을 펼친다면은 수도권 민심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권 전체가 민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덜 뒀다는 인상을 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정쟁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그게 중도와 무당층의
민심을 저희 당으로 포용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는? 예? 진심이 뭐 아무리 그래도 보여지지 않으면 누가 그 진심을 정치권에 대해서 알아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더 잘 보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네. 이번 이 선거 결과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유경준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한 선거고 이거를 모두에게 특정인에게 책임진다기보다는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당내에 필요한 혁신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와 무당층을 포용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 정책 우선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예, 뭐 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혁신이 같은 거 달랑 꾸려가지고서 하면은 그 국민들이 그거 제대로 보겠어요? 그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느낄까요? 또 책임론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고 자기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지 누가 너는 잘못했니 너는 나가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이렇게 당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전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근데 이게 지금 스스로 이게 될 수 있는 환경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예, 지켜보고 저희가 혁신을 잘하게 되면은 저희를 다시 지지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예. 선거 전까지는요, 총선 전까지는 많은 변화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한 번 할 때마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와 무당층을 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내 분란이 밑도 끝도 없이 발생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란은 피하면서 하여간 혁신을 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거를 강제적으로나 강압적으로 아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거는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뭐 어쨌든 비대위가 됐던 뭐가 됐던 아까 중도와 무당층을 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 적합한 인물들이 좀 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야 되고 저희가 당대표 선거 이후에 당원 중심으로 선거를 하고 난 뒤에 예. 당원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중도나 무당층이겠죠. 예. 그런 분들한테 어필할 기회들을 놓치고 보여주는 것들을 덜 했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미흡했다 생각하고 그거를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이 우선이고 민생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 쓰고 그렇죠. 그 관련해서 필요한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면은 중도의 민심이 저희한테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경진 의원이었고요.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선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예, 기분 좋으셨어요 어제? 저는 기분이 좋다기보다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습니다. 무섭다. 네, 이 유권자와 이 국민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1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20%가 바뀐 거잖아요. 정말로 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게 정말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요.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는 이제 완전히 안착된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그럼요.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아니더라도 지난번 영장 기각 때부터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완전히 공고한 체제고 더 이상 저희 민주당이 분열하거나 복잡한 갈등을 겪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명은 어떻게 돼요?
당 내에 사실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저희가 뭐 특히나 지금 원내 일당으로서 뭐 170명인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당의 힘으로 전환하느냐, 이 당의 다양성을 어떻게 선거 과정에서나 아니면 국민들의 여러 그 삶을 챙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이 지도자와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지도부를 중심으로, 뭐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최근에 그 지도부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님도 당무 복귀하시고, 여러 이제 상황들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포용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그 포용의 진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신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저희한테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던 이 국민들의 분노,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정말 큰 실망과 분노를 이번 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원내 일당으로서 국회에서 역할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저지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당력을 집중하고 이 일들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 지금 당내 무언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것보다 외부와의 싸움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이거는 아마 당내 많은 구성원들이 아마 함께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심의 분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게 강서구만에 국한될까요? 아니면 수도권 전반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그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로도 이 분노와 의지가 느껴졌지만, 사전투표 개표되는 걸 보고 사전투표 하신 분들 중에 70%가 진교훈 후보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투표로서 이 심판하는 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굉장히 강력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강서구에 국한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강서가 지역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서울, 수도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후퇴들, 정말 국정을 거의 그냥 완전히 독선적으로 독주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또 그 안에서 등한시하는 이런 일들, 이런 국정 전반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강서에 국한된 것은 아닐 거고,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일일 텐데, 그게 그냥 이번 선거처럼 저희가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저희도 거대 정당으로서 정말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것들을 어떻게 잘 찾아 나가야 되냐, 그게 문제겠죠. 근데 그 48.7%가 투표율이죠, 그죠? 근데 네. 48.7% 중에서 진교훈 지금 신임 구청장이 56% 넘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강서구 전체 유권자로 놓고 본다면 진교훈 신임 구청장이 얻은 득표는 27.5%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나머지 70%가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거나, 그죠? 아니면 김태우 후보를 찍은 사람들인데요. 이게 투표를 안 한 사람들도, 안 한 주민들도 사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는요. 저희 같은 사람이. 예, 네. 그럴 수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폴리티컬 보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안 하는 것도 요새는. 네. 그렇다면은 70%가 넘는 사람들은 양당이 다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있어서 물론 민주당 지지하는데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모든 그 선거와 투표가
투표율이 늘 그렇죠. 사실 뭐 저희 국회의원 선거도 한 60몇 % 정도의 투표율이고, 그렇죠. 평균으로 선거는 잡으면. 그거보다 보통은 낮고 대선은 좀 높기는 한데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렇게 투표장에 오지 않는 유권자, 그분들도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정치인들이 정당이 어떻게 그분들의 의사와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양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측면들, 정말 서로의 이 실패, 서로의 실수, 서로의 잘못에만 기대서 반사인면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굉장히 이 비판과 뭔가 반대를 하시는 그거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주신 이런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 지금 정치에 대한 비판의 점을 저희가 어떻게 정말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그래도 희망적인 정치를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이 양당 다 모두 비판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뭐 그냥 놀 거는 아니잖아요. 뭐 저희가 예.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저 개인적으로나 뭐 국회의원이나 당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예.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많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처음에도 드린 겁니다.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건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뭐 자진 사퇴겠습니까? 뭐 그만하라고 했겠죠. 자진 사퇴 형식을 빈 거지만 예. 여기에서도 그 강행을 했다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그 저항과 뭐 거의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의 상황까지 갔겠죠. 예. 사실 지금 선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완전한 이 분노와 비판을 보여주셨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어떤 다른 더 센 의사 결정권자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인 이득과 다 상관없이. 예.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행 후보자를 강행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랬다면 정말 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혼란을 이 대통령실이 열었던 거죠. 뭐 지금은 앞으로는 이런 김행 후보자 같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이 이제 테이프를 끊었어요. 네. 본인은 험지 출마하겠다. 네. 자, 민주당에서도 원외에서는 삼선급 이상들은 험지 출마를 하든지 뭐 자진 사퇴하든지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인데 움직임이 있습니까? 뭐 지금 국정감사 중이라 움직임을 잘 뭐 감지가 되진 않지만 예.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전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하나는 어쨌든 정치가 변화하고 정치가 혁신되려면 또 예. 지금의 21대 국회가 워낙 국민들께 못 볼 꼴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정치 혁신을 위해선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떤 새로운 이 신인들이 진입하기 위한 좀 비워주시는 선배님들이 그런 이 세대 교체를 위한 한 측면도 있고, 다른 하나는 어쨌든 이런 지역 간 구분, 뭔가 계층 간 구분, 이런 어떤 정당이 텃밭과 험지라는 그런 구분을 넘어서는 어떤 노력들을 이 정당들이 한다라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어서 저는 사실은 하태경 의원님이든 아니면 저희 홍익표 원내대표든 이런 이 다선 선배들이 이런 종류의 도전과 시도들을 여야 모두에서 해주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질문도 많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었습니다.